모유양 양쪽이 다르신 분들 요즘 굉장히 많죠. 가슴의 양을 많은 쪽을 줄이는 건 솔직히 힘들어요. 많은 쪽을 줄이는 게 아니라 잘 적은 쪽을 늘리시는 걸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40이 나왔고 왼쪽이 만약에 100이 나왔어요. 그러면 100이 나오는 걸 줄이는 건 진짜 힘들어요. 이게 단위의 역할을, 단위 과정을 겪으셔야 되는데 양쪽이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가슴을 우리 애기가 만약에 4kg 애기예요. 그럼 80 먹여야 되는데 오른쪽에서는 40, 왼쪽에서는 100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88려면 80ml를 유축을 할 거예요. 그러면 40, 40을 해야 되는데 이 갭을 처음부터 40, 40 못 하실 테니까 60, 20, 50, 30 이런 식으로 점점점 양쪽을 맞춰서 40 해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네. 네, 모유양을 기준으로 물리면 되세요. 안 나오는 쪽부터 물리시는 거예요. 무조건. 네, 그리고 좌우 번갈아 가면서 먹이는 거가 원래 맞거든요. 근데 좌우 번갈아 가면서 먹인다는 건 적어도 10분 이상씩을 좌우 번갈아, 왼쪽도 10분, 오른쪽도 10분, 그런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기가 한 번에 지금 10분 못 먹잖아요. 그러면 한쪽을 충분히 10분 이상 먹일 수 있게끔 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아요. 왜 여기서 10분을 말씀드리냐면 전후 후유가 있는 거 아시죠? 전유가 거의 한 5분 정도까지 전유가 나오세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5분 이상 지나서 후유까지 먹여야 돼서 10분 정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유수의 유리한 점도 지금 간단하게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통증 관리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릴 건데 조리원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나가시니까 다들 여기까지 하실 일이 별로 없기는 한데 지금 아기를 낳기 전에 사모님들은 좀 알고 가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시는 게 가슴이 아플 때 젖이 잘 늘지 않을 때 뜨거운 수건 대시면 안 돼요. 아까 혈액으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뜨거운 수건이 된다는 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이 가슴으로 확 몰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확 몰린 상태에서 나가는 게 배출이 잘 안 되면 결국엔 가슴이 통증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아플 때는 뜨거운 수건이 아니고 시원한 냉팩을 해주시는 게 더 좋으시고요. 무리한 마사지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조리원 가서 가슴 다 마사지 받잖아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서는 무리한 마사지라는 건 손가락으로 주물르는 마사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육아는 우리 사모님들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더 가늘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파열돼요. 잘 파열된다니까 피가 섞여서 유축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피가 섞여서 유축이 되시면 유축해 놓은 거 애기한테 먹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피가 섞여서 나오면 아이한테 먹이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애기가 직접 빨아서 먹을 때는 괜찮아요. 바로 먹고 안에서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근데 유축을 해놓으면 이 피에 있는 철분 성분하고 모유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 같이 결합되면서 응고가 돼서 순두부처럼 몽글몽글하게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 모유, 피가 섞인 모유는 먹이지 못하고 버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마사지는 안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고, 그럼 가슴이 아플 때 어떻게 마사지를 해야 되냐? 뭐 조리원에서 지금 마사지 해줄 사람도 없고 아니면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갑자기 아픈다든지 이럴 때는 가슴을 가볍게 흔들어주는 마사지인 거예요. 가볍게 양쪽으로 움직여주는 이 마사지만 해주셔도 되세요. 아니면 손바닥을 잡고 가볍게 흔드는 마사지. 흔들어 주시는 것만 해주셔도 훨씬 더 잘 풀리고 아픈 것도 더 좋아지실 거예요. 가슴 마사지는 출산 이후에 바로 받아도 되시는데요. 제가 3일차까지는 가슴이 모유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일 이전에 모유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받으시는 거는 하고 마사지 하는 목적이 좀 다른 거예요. 그때는 3일 이전에 가슴은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정도의 마사지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3일 이후의 마사지가 제대로 관을 열어서 바깥으로 사출시키고 양을 늘리는 마사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유축기 있는 마사지 모두 사용하셔도 괜찮으세요. 유축기 있는 그 마사지 모두 사용하시면 좋고, 진짜 또 다른 사모님들이 저희한테 되게 많이 해주셨던 그 질문 중에 유축기 사용하시는 거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유축기마다 압이 다 틀려요. 똑같이 만든다고 해도. 그래서 나한테 맞는 압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가장 약한 압부터 강한 압까지 한번 해보시고 내가 해봤을 때 아프지 않으면서 잘 나오는 압을 찾아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10분 정도 빨면 아기가 몇 미리 정도 먹을까요? 이건 아기마다 조금 틀리겠죠? 네. 아기마다 먹는 게 다 달라요.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10분 정도 빨면 10분 정도 안 쉬고 만약에 빤다고 하면 10분 정도 사이에 아이들 거의 한 70%, 70ml에서 80ml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초반 한 초반에 한 5분, 7분 사이에 거의 먹어야 되는 70% 이상 다 먹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10분 정도 빨았다. 그럼 원래 먹어야 되는 양의 거의 한 80% 이상 먹은 거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휴대용 유축기는 압이 좀 약하죠. 우리 사모님들 유축이 해서 바깥으로 모유가 나가는 거하고 아이가 직접 빨았을 때는 기전이 좀 다르세요. 유축기는 앞에서 똑같은 압을 줘서 압력에 의해서 모유가 바깥으로 나가게 해주는 거죠. 만들어지는 건 저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다 보니까 관이 비어진 만큼 밑에서 조금 올라가요. 또 간이 비어진 만큼 조금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축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되게 잘 나왔는데 좀 지나서 똑똑똑 떨어질 거예요. 그럼 내가 가슴에 전량이 없어서 젖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속도가 나가는 속도를 못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유축기는 5분 해주시고 반대편 가서 또 5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유축을 해주시는 게 맞으세요. 유축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는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애기 먹는 양 말씀드렸잖아요. 유축량이 가장 좋은 건 애기 먹는 양만큼 유축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아기가 60밖에 못 먹는데 우리 사모님 전량이 많아서 100ml씩 유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애기는 60밖에 계속 못 먹잖아요. 그리고 모유 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모유 수유의 원칙을 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만들어진 만큼 다 나가지 못했을 때 아프다. 통증의 원인이 되는 거였죠. 두 번째 하나는 오늘 나간 거에서 내일은 조금 더 만들어진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늘 100ml를 유축을 했으면 내일은 110ml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양이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아기는 지금 60밖에 못 먹는데 나는 오늘 100ml를 짰어요. 그러면 내일은 110ml 만들어질 거잖아요. 아기가 60에서 80으로 넘어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2주 이상 걸릴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기는. 그럼 그거를 걸리는 시간 동안 내가 그 양을 이상을 계속 만들어내다 보니까 결국엔 가슴이 계속 아프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유선염이 오시는 거고요. 그래서 유축을 자주 하지 말라는 건 전량이 많으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세요. 전량이 많으신 분들은 내 가슴의 양을 다 빼내는 유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기한테 필요한 만큼의 양으로 유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죠. 모유수유하면 가슴이 못생겨질까요? 이 못생겨진다는 건 아까 탄력 얘기했었죠? 탄력이 떨어지면서 가슴 모양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좀 못생겨지는 거고 그걸 아까 방지하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수유할 때 브레이저, 수유 브라 꼭 해주시라는 거. 그것만 조금 해주셔도 가슴이 확 벌어지거나 확 처지거나 하는 걸 좀 막아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모유수유할 때 제가 좀 강조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모유수유 기간 지금도 평균 몇 개월 정도 모유수유하는 게 좋은지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년이라는 권장기간 우린 다 채울 수가 없다고. 그리고 완모라는 거 되게 꿈의 얘기 같지만 완모도 기간이 저는 완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완모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시는 게 완모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모두 다 완모하시는 거거든요. 아이한테 당당하셔도 돼요. 난 완모했다. 너한테 완모 다 해줬다라고 당당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모유수유를 시작할 때 그리고 분유수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밥을 먹고 끝날 때 꼭 말로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 우리 아기 누구, 저희 큰애는 별이었거든요. 별이 이제 쭈쭈 먹자, 밥 먹자 하고서 가슴을 물려주시고 다 먹고 애가 잠든 것 같아도 그냥 바로 빡 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별이 잘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가슴 빼자, 다 잘 먹었다 하고 빼주시는 거예요. 말로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아이가 지금은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계속 반복될수록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정말 말을 하는 순간 밥 먹자, 쭈쭈 먹자 하는 순간 아기가 먹을 준비를 자기가 해요. 자기가 하고 다 먹고선 이제 다 먹었으니까 그만 떼자 하면 자기가 입을 탁 벌려서 끝을 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한테 계속 교육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기를
키우는 거, 모유수유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뭐 이유식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건 모든 건 아이는 완전 하얀 배지잖아요. 도화지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케어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끌어주시느냐에 따라서 아기들은 따라올 수 있어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사람 안에 있는 시계가 다 다르다. 속도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옆집 아이 보시고 아 쟤는 벌써 이렇게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엄마가 힘들어서 못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 속도에 맞춰서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오늘 첫 강의다 보니까 두서없이 막 한 것 같아요. 사모님들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마지막 한 3분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 사모님들한테 다른 또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 젖꼭지 모양은 사실은 모유수유하고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젖꼭지가 짧다 아니면 평평하다 한물이다 이러면 모유수유 못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진 않아요. 단지 조금 힘들어요. 다른 분보다. 힘들다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유두가 크면 조금 힘들어요. 왜? 애기 입안에 유두가 다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 작던 크던 이럴 때 우리가 그 보호기라든지 아니면 또 쭈쭈 젖꼭지 쓰는 거 있죠. 이제 그거 많이 써서 해주시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아기가 좀 커가지고 힘을 낼 때까지는 좀 도움이 많이 되세요. 엄지손가락 크기면 처음엔 좀 힘드시지만 좀 하다 보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강의를 다 정리를 했고요. 우리 사모님들 수유하실 때 불편하시면 마사지의 도움도 받아보시고 유축기의 도움도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도움 받아보시면서 하시는데도 잘 모르시는 부분들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꼭 이런 거는 문의 남겨주시면 또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일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